요 신소재까지 몇 가지만 딱 얘기할 거거든요. 내가 이걸 왜 하는지는 아는 사람은 알 거야. 정지영은 알 거야 아마. 생명체 구성 물질하고 여기 신소재 부분 내가 간단하게 좀 오늘 마지막으로 좀 정리를 하려고 하는데 여기 강의했던 게 있잖아. 사라졌어. 여기 사라졌어. 다시 할 거. 그래서 뭐 상세하게 하나하나 할 건 아니고 간단하게. 자, 지각과 생명체 구성물질의 결합의 규칙상 뭐 62페이지인데 요거는 이제 넘어갈 거고 그 뒤에 생명체 구성물질 요거 중에 이제 단백질하고 핵산이고 구성되어 있는 거 나중에 다시 배웠잖아 우리 뭐 DNA, RNA 해가지고 그 유전 정보가 어떤 식으로 우리 후대에게 전달이 되는가 이건 배웠을 테니까 그 전에 지금 이것들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가. 자, 단백질이라는 것은 가장 작은 단위체가 아미노산이야. 단백질의 단위체는 아미노산이라고 그래. 이 아미노산 같은 것들이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느냐 이게 지금 얘기하는 거거든. 자, 아미노산이 하나 있고 이것이 딱 결합하는데 이 결합을 뭐라고 한다고? 무슨 결합? 그치 그거. 이 모양이 딱 그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펩타이드 결합. 자, 이 화학 구성 요소는 너희들 되게 많이 나오니까 좀 암기를 하고 있어야 돼. 자, 이제 아미노산 전부 다 이렇게 생겼어. 가운데 C가 있고 여기에 H가 하나 달려 있고 여기에 R. 요건 뭐냐면은 이거에 따라서 여러 가지 아미노산이 이름이 달라져. 여러 가지 이름이 달라져. 여기 나와 있는 거. 자, 여기가 N이 있고 여기에 H. 질소가 하나 들어가.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요거야, 요거. 단백질은 있잖아. 질소가 들어가 있어. 질소. 요노마가 들어가 있다라는 게 다른 탄수화물이라든가 지방과의 가장 큰 차이점이야. 지방은 CHON으로만 이루어져. 지방은 CHO. 그리고 탄수화물도 CHO로 이루어져 있는데 단백질만 이렇게 질소가 들어가 있다라는 거. 그런 다음에 C에서 C, O, OH.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게 뭐냐면은 바로 아미노산의 구조야. 자, 아미노산은 모두 다 일단 기본적으로 이 구조는 갖춰지고 있고 이 R, 얘가 어떤 놈이 오느냐에 따라서 일정한 다른 여러 가지 아미노산들이 이제 생성이 된다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면은 요거 만들어지는 데가 어디라고? 요 아미노산을 합성하는 데가 어디지? 여기잖아. 리보솜에서 이것이 합성이 된다고. RNA가 쭈루룩 나와가지고 염기서열 3개가 합쳐진 코돈에 의해 가지고 이거 하나가 합성이 되는 거야. 이것을 리보솜에서 하고 있는 거야. 리보솜에서 이거 하나 만들어내고 또 이거 하나 만들어내가지고 그것이 연결이 되는데 이게 펩타이드 결합이고 펩타이드 결합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이거 펩타이드 결합하면서 물 분자 하나가 나온다라는 거. 그게 어떻게 나오느냐? 봐봐. 이런 펩타이드가 있고 옆에 또 펩타이드가 하나가 펩타이드란다. 이런 아미노산이 하나가 있고 이 옆에 아미노산 하나가 또 생긴다고. 똑같이 한번 그려볼게. 여기 H, N, C, H, R. 요거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화학식에서 되게 자주 등장하는 거니까 잘 기억하고 있어야 돼. 자, 이런 아미노산이 있고 아미노산 1이 있고 여기 아미노산 2가 있어. 얘네 둘이가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걸 펩타이드 결합이라고 하는데 이 펩타이드 결합은 어떻게 되냐면은 얘랑 얘가 만나는 거야. 자, 얘랑 얘가 만나면서 어떻게 되겠어? 얘가 H2O로 떨어져 나가면서 이 C랑 H가 딱 연결이 되는 거야. 이게 바로 펩타이드 결합이고 이것이 계속 연결이 되는 거. 이 연결이 돼가지고 이 펩타이드 결합이 쭉 연결돼가지고 아미노산들이 쭈루루루 연결돼가지고 어떤 큰 덩어리를 이루겠지. 아미노산 덩어리. 단백질 덩어리를 이루면은 그것을 우리 뭐라고 하냐면은 펩타이드 결합을 겁내 많이 했다고 해가지고 폴리펩타이드라고 부른다. 그 얘기야. 자, 이때 중요한 게 이제 이름이야. 이름. 여기 같은 경우를 얘를 뭐라고 하냐면 얘가 아미노산을 만들어내는 단위체잖아. 질소가 들어있기 때문에 이 질소가 들어있는 것을 아미노기라고 하고 그리고 이 뒤쪽에 있는 거 얘네들 뭐라고 하냐면 카복실기라고 그래.
그러니까 앞쪽에 있는 아미노산의 카복실기와 뒤쪽에 있는 아미노산의 아미노기가 서로 만나가지고 펩타이드 결합을 이루게 되는 거고, 이 펩타이드 결합을 하면서 물 분자 하나가 딱 등장을 한다. 이렇게 쭉 빠져나온다. 요것을 우리가 단백질이 이제 구성되는 이 단위체라고 우리가 할 수 있어. 기억하고 있으셔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야, 이거 같은 경우. 그래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것은 펩타이드 결합이란 이름, 그리고 펩타이드 결합할 때 산소가 딱 튀어나온다라는 거. 실제로 얘는 화학에서 배워. 화학에서 배우는 내용들인데, 뭐 교재에도 나와 있고, 학교에서도 아마 이 정도는 가르쳐 주지 않을까 싶어. 그래가지고 이 정도는 좀 알고 있으면 좀 편리할 것이야. 자, 69페이지 이제 핵산. 요런 것들은 우리 몸을 이루고 있는 구성이야. 우리 몸을 이루고 있는 거. 그러니까 우리 몸은 다 단백질이잖아. 단백질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 아미노산의 덩어리란 말이야. 너희들은 전부 다 아미노산 덩어리들이야. 단백질 덩어리들. 그런데 이 얘네들 같은 경우에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고 만들어지느냐. 이거 만들어지는 거는 이제 너희들이 배웠어. 유전 정보를 통해서 만들어진다라는 거. 무슨 기억을 하고 있으면 됩니다. 자, 여기 말고 이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은 이제 핵산은 이제 우리가 DNA라고 하든가 RNA라고 하는 거, 우리가 이걸 핵산이라고 그러는데, 이 핵산이라는 것은 또 단위체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은 이렇게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여기가 인산당염기야. 여기가 인산당염기야. 이 염기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AGTC 얘들이고, 이 당 성분들 이 안에 사실은 이제 탄소들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얘네들이 이렇게 딱딱딱 연결이 돼 있어. 이렇게 또 당이 또 이렇게 있고, 염기가 있고, 여기가 인산이 있고, 그리고 이거에 해당하는 그 짝 염기들이 또 다시 이렇게 연결이 돼 있고, 이런 식으로 쭈루루루 연결이 돼 있는 거야, 지금 이것들이. 자, 이때 요거 하나의 단위체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은 뉴클레오타이드라고 그래. 뉴클레오타이드. 뉴클레오타이드고, 이 뉴클레오타이드들이 쭈루루루 연결이 되어 있는 게 뭐냐면은 폴리뉴클레오타이드. 결국에는 우리가 보고 있는 DNA라는 것은 이 폴리뉴클레오타이드가 꼬여있는 상태, 그것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DNA다. 자, 이 염기 AGTC 요건 다 기억하고 있지? 자, 아데닌하고는 구아닌이 만나고 타이민하고는 사이토신이 만난다. 그런데 이것이 DNA가 RNA에 전사돼가지고 연기할 때 뭘로 바뀌지? 타이민이 뭘로 바뀌니? 타이민이 유라실로 바뀐다. 유라실로 바뀐다. 요거까지도 우리가 머릿속에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되고, 이것을 이렇게 똑같이 A가 있을 때 구안이 나온다. 요런 것을 우리 뭐라고 하냐면 상보결합이라고 해요. 상보결합. 이렇게 딱 요것만 결합된다라는 거, 요것을 상보결합이라고 한다는 거, 요거 단어 정도는 조금 기억을 하고 있으면 좋겠고, 결국엔 뭐야? 이런 염기 3개가 모여가지고 하나의 코드, 암호가 돼가지고 그 코드에 맞춰서 이 아미노산이 합성이 된다라는 거 알고 있어야겠지. 그러면은 아미노산은 총 몇 개 만들어질 수 있겠니? 자, 확률과 통계를 아직 배우지 않아서 부르는. 봐봐, 여기 4개가, 염기가 4개가 있을 수 있잖아. 그리고 코도는 염기 3개로 이루어져 있잖아. 이 여기 올 수 있는 게 4개고, 여기 올 수 있는 게 4개, 여기 올 수 있는 게 4개 아니야? 그치? 자, 그러면은 수학적으로는 64개의 아미노산이 만들어지겠지. 64개의 코돈이 생길 거 아니야. 4 곱하기 4 곱하기 4 하면 64예요. 알고 있지? 그 정도는? 자, 봅시다. 우리가 여기서 핵산 같은 경우 이렇게 되어 있다라는 거 잘 기억하고, 사실 요 상보 결합할 때는 얘네들이 이것까지만 알아두자. 요거는 이제 나중에 화학에서 아까 저 펩타이드 결합할 때 물 나오는 것처럼 하는데, 여기 사이의 결합은 무슨 결합이냐면 수소 결합이라고 해요.
수소 결합한다. 이 정도까지만 머릿속에 알고 있으면 사실 여기에서는 뭐 크게 어려울 거 없는 문제들이 겹칩니다. 자, 그럼 신소재 봅시다. 74페이지. 이거 신소재 같은 경우도 내가 조금 너무 쉽게 그냥 후다닥 하고 넘어가는 감이 있어가지고 여기서 이제 몇 가지만 우리가 조금 알고 넘어갈게. 신소재에서 아마 선생님들에 따라서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는 부분이 바로 여길 거야. 왜냐하면은 지금 앞서 보면은 처음에 나와 있는 이 단원 자체를 한번 처음에 봐봐. 처음에 뭐가 나오니? 뭐 지각의 구성 요소. 그런 다음에 뭐 돌멩이, 어떤 돌멩이가 있다라는 거 나오잖아. 뭐지? 규산염 삼연체 나오면서 그거 나와. 그 다음에 갑자기 핵산이 나오고 뉴클레오타이드, 뭐 아미노산이 나와. 그런 다음에 신소재가 나온다고. 그럼 요 세 단원 있잖아. 실제로 선생님들이 나눠서 가르치면은 지구과학 선생님과 생명과학 선생님과 물리 선생님이 따로 가르쳐야 돼. 그러다 보니까 이 신소재 같은 경우에는 잘 안 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고, 생명과학 선생님들이 이거 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은 요 앞에 뉴클레오타이드라든가 뭐 펩타이드라 이런 얘기를 안 하고 바로 지난번에 우리 얘기했던 거 뭐지? 그 뭐 DNA에서 유전 정보의 전달, 그냥 그걸로 넘어가는 케이스도 되게 많아. 그러니까 학교마다 이것은 진짜 어떻게 선생님마다 다르고 학교마다 달라. 정말로. 그러니까 너무 뭐 내가 지금 빨리 넘어가는 데는 다 그만한 데는 이유가 있는 거야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이 물리 선생님들 중에 가끔씩 이 신소재에 꽂혀가지고 조금 이렇게 빡시게 나가시는 선생님들이 가끔씩 계셔. 왜냐면은 할 얘기가 되게 많거든. 되게 새로운 거니까. 그래가지고 요거 중에 반도체 같은, 초전도체 같은 경우는 워낙 많이 나오고, 반도체 같은 경우에 너희들이 좀 이제 선생님들 중에 굉장히 빡시게 가르치시는 분들이 있거든. 이것은 물리에서는 좀 빡시게 나와 사실은. 이제 어떤 건지만 간단하게 알려줄게. 자, 반도체는 지난번에 뭐 간단하게 얘기는 했지만 도체인데 반만 통하게 한다는 거예요. 전기가 통하기도 하고 안 통하기도 하는 게. 근데 이것을 기저를 너희들한테 얘기해 줄 수는 없어. 너무 힘들어. 이거는 할 수가 없어. 간단하게 얘기하자면은 반도체는 기본적으로 자 P형 반도체라는 게 있고, 자 N형 반도체라는 게 있어. P형 반도체는 여기서 왜 P형이냐면 포지티브의 P형이야. 그럼 여기는 뭐겠어? 이런 것들이 많이 있다는 거야. N형 반도체는 뭐냐면은 네거티브야. 얘네는 전자들이 많다라는 얘기야. 그러면은 봐봐. 자 여기다 전극을 연결했을 때, 자 봐봐. 이렇게 한번 연결해 보자. 여기는 음극이고 여기는 양극이지. 그치? 그러면은 전류는 어떻게 흘러?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흘러. 그러면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흐르는데 실제로는 움직이는 기전은 전자가 여기서 일로 흐르는 거잖아. 그치? 전자가 일로 막 가. 전자 이렇게 막 가. 그래도 저기 플러스가 있고 전자 이쪽에 있으니까 전자가 막 일로 움직일 수 있어. 충분히 움직일 수 있어. 이렇게. 그러면은 전기가 잘 흐르겠지. 그치? 그런데 봐봐. 거꾸로 해볼게. 여기를 P, N이라고 하고 전극을 연결을 하는데 여기 이렇게 연결했다고 생각해보자. 그럼 전자가 여기 있어. 그렇지? 일로 가면은 얘네들은 이게 사실 양성자가 아니라 전자가 들어가는 구멍들이 많은 거야. 이것을 전공이라고 불러. 전공 내기면 뭐 공극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되게 많이 말이 달라. 그러니까 실제로 전자공학에서 보통 전공이라고 많이 불러. 그냥 홀, 구멍이야. 그러니까 구멍이 여기 지금 구멍이 뻥뻥뻥 뚫려 있는 거야. 지금 여기에 전자가 들어갈 수 있는 구멍이. 그러면 여기 있는 전자가 여기에 다 들어가겠지. 그치? 그치? 여기에서 남아도는 전자도 일로만 오겠지. 그치? 그럼 전류는 지금 일로 흘러야 되는데, 그치? 전자가 일로 가야지 전류가 흐르는 건데, 그럼 전류가 흐르겠니? 안 흘러. 얘가 다 그냥 전자를 집어먹고 있는 거야. 전류가 그래서 안 흘러. 얘 같은 경우는. 그래서 전류가 이쪽으로는 안 흐르게끔 되어 있어. 그래서 이게 가장 대표적인 다이오드야. 다이오드. DI가 이 다이가 저 뭐지? 두 개라는 뜻이잖아. 두 개. 아니냐? 나도 영어 잘 못해. 다이오드 해가지고 이렇게 두 개의 서로 다른 반도체를 접해가지고 만들어 놓은 게 다이오드야. 다이오드. 그러니까 얘 다이오드 같은 경우는 한쪽으로는 전류를 흐르지만 한쪽으로는 전류를 흐르게 하지만 반대쪽으로는 전류가 안 흐르게끔 하는 그런 특징이 있어. 그래서 다이오드가 어떤 식으로 그려지냐면은 자 요렇게 다이오드 그려놓고 요렇게 이렇게 그려져. 이쪽으로는 전류가 흐르는데 이쪽은 못 흐른다는 얘기야.
아까 이쪽은 전류가 흐르는데 이쪽은 못 흘러. 그럼 여기가 P형 반도체가 될 것이고 여기가 N형 반도체가 되겠지. 그치? 이 정도만 기억하고 있으면 돼. 자, PNP를 이렇게 붙여놓은 것도 있어. 이렇게 PNP 이렇게 붙여놓은 것도 있어. 이렇게 같은 경우는 다리가 3개가 이렇게 나와.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트랜지스터라고 불러. 너희들이 한 번쯤 들어봤을 트랜지스터. 트랜지스터 같은 경우에는 증폭 효과가 있어. 증폭 효과 정도만 알아두면 돼. 이런 게 이제 반도체야. 근데 이것 중에 발광 다이오드라는 건 뭐냐면은 여기 안에서 요 접합면 사이, 이걸 접합면이라고 그러는데 이 접합면 사이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빛이 나. 그것을 뭐라고 하냐? 발광 다이오드라고 해. 너희들이 쓰고 있는 핸드폰에 쓰고 있는 모든 불빛이 다 다이오드 불빛이야. 이 발광 다이오드. 그리고 유기 발광 다이오드라는 게 있어. 능동 유기 발광 다이오드. 그것을 너희들이 아마 알고 있을 거야. AMOLED라고 해서 옛날에 한참 걔 누구니? 걔 여자 가수인데 미쳤어. 내가 미쳤어. 손담비? 손담비. 그래. 걔가 광고에 썼던 거지. 아몰레드라는 광고 혹시 기억하니? 아몰레드 막 그런 한참 막 엄청 많이 쳤던 게 있었어. AMOLED. 이게 유기 발광 다이오드야. 아몰레드가. 그리고 너희들이 쓰고 있는 게 LED잖아. LED가 요거야. 니들 쓰고 있는 거. LED가 다이오드야. 이 D가 다이오드야. 라이트 일렉트로닉 다이오드야. 불빛이 전기적으로 불빛이 나는 다이오드를 LED라고 불러. 그치. 관심이 없지. 그래서 지금 여기 나오는 거 있잖아. 발광 다이오드. 그런데 봐봐. 여기 P로 N으로 잡아줘야지 저 불빛이 나지. 이렇게 잡아주면 불빛이 나겠니? 불빛이 안 나. 그래가지고 다이오드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생겼냐면은 이렇게 한 다음에 전극이 이렇게 2개가 이렇게 길게 돼 있어. 여기 긴 데가 플러스고 여기가 마이너스 연결해야지 불빛이 나. 아니면은 거꾸로 하면 불빛이 안 나. 왜냐면 전류가 안 흐르니까. 야, 요 색깔, 이걸로 인해가지고 색깔을 나게끔 하는 게 이제 발광 다이오드인데 이 색깔이 뭐냐면 결국에는 아까 얘기했던 그 전이차 있잖아. 여기, 여기 있을 때, 여기서 여기로 내려올 때는 에너지가 어느 정도가 나오고, 여기서 여기로 내려올 때는 에너지가 어느 정도 나오고, 그 차이가 있잖아. 그거에 따라서 불빛이 색깔이 달라지는 거야. 그래서 사실은 파란색 색깔을 나타내는 게 되게 어려웠어. 사실 그래도 너희들 지금 생각해보면 지금이야 이제 파란색 다이오드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옛날 같은 경우에는 녹색, 빨간색, 뭐 노란색 요거밖에 없었어. 파란색이 없어가지고 이 LED로 굉장히 색깔을 나타내는 데 어려웠었거든. 근데 지금 파란색 다이오드가 나왔어. 일본에서 만들었거든, 이 파란색 다이오드를. 그 일본에서 이 파란색 다이오드 만든 사람이 노벨상 받았어. 파란색 다이오드를 만들었다는 걸로. 일본 평범한 회사원이었거든. 그 사람이 노벨상을 받았어. 그 정도로 이 파란색을 만드는 에너지를 찾기가 굉장히 어려웠던 거야. 여기서 내려올 때 에너지를. 그러니까 요 불빛이 나가는 게 이제 다이오드 불빛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 자, P형 반도체, N형 반도체 그 이름 같은 것 정도로 기억을 해주고 P형은 뭐다? 플러스가 많이 있다. 사실은 플러스, 양전하가 많이 있는 게 아니야. 양성자가 많이 있는 건 아니야. 그냥 여기는 사실은 그냥 구멍이 있는 거야. 구멍이. 뭐 어떤 구멍이냐면 전자가 들어갈 수 있는 구멍이 꽤나 많이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 그것을 P형 반도체라고 그러고 N형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전자들이 엄청 많은 애들이야. 그래서 네가티브. N형 반도체 전자들이 많다. 그래서 전기를 걸어주면 N극에서 P극으로는 전류가 잘 흐르지만 P극에서 N극으로는 전류가 흐르지 않아. 실제로 너희들 내가 지난 시간 얘기했지. 교류를 직류로 바꿔주는 그게 뭐라고? 교류를 직류로 바꿔주는 그런 장치를 뭐라고 그런다고? 했잖아. 자, AC를 DC로 바꿔준다고. 아답터라고, 아답터. 다쳐 자니까 알 수가 없나. AC, DC를 바꿔줄 때 쓰는 게 바로 이 다이오드야. 그러니까 얘는 봐봐. 이쪽으로만 흐르니까, 자, 전류는 뭐야? AC는 뭐야? 일로 올랐다 계속 반복되는 게 AC야. 전기가. 그런데 계속 이쪽으로만 흐르게 해주려면 어떻게 되냐면은 얘를 적절하게 잘 사용하면은 한쪽으로만 흐르는 걸로 바꿔줄 수가 있어. 그것을 노스 브릿지, 브릿지 회로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해주면은 여기서 여기로 가는 건 얘는 이렇게 가면은 여기서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한쪽으로만 흐르게끔 만들어줄 수 있어. 이게 브릿지예요. 이거 나중에 어디지? 어디냐? 물리 가면은 배우게 될 거야. 그래서 니들이 물리를 선택을 안 해야지. 이런 데에 사용된다. 그러니까 자, 이 다이오드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나와 있네요. 딱 나와 있네. 내가 보지 않고 가르쳐도 다 비슷해. 결국에는 다이오드가 한쪽 방향으로만 전류를 흐르게 한다. 자, 이류, 교류를 직류로 바꾸는 정류작용에 작용이 된다라는 걸 적혀 있지. 그리고 트랜지스터 같은 경우 신호의 증폭 스위칭 작용을 한다. 요거는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고, 발광 다이오드는 전류가 흐를 때 빛을 방출한다. 뭐 이런 것들. 자, 이거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들어가면은 이것은 너희들이 알 수 없어. 이건 물리 가가지고 새로 배워야 돼. 왜냐하면은 전도 금속에 대한 특징을 배워야 되거든. 지금 너희들 같은 경우는 비금속 특징만 배웠어. 그래서 금속 특징을 배워야지만 거기에 있는 자유전자가 어떤 식으로 운동을 하는지를 배우지 않으면은 실제로 이거에 대해서 깊이 있게 알 수가 없다는 거 좀 기억을 해주고, 저기 액정, 그리고 뭐 초전도체는 임계온도랑 마이스너 효과, 이거 딱 요 이름 두 개만 외우고 있으면 된다. 임계온도, 마이스너 효과. 임계온도가 되면은 전기 저항이 제로가 되는 게 바로 초전도체야. 그렇게 되면은 전기 저항이 제로가 되기 때문에 전기 손실 없이 전기를 먼 곳까지 수송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하고, 자, 액정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우리 생각해야 될 거, 자, 우리가 액정에서 눈에 보이는 거 있잖아. 예를 들면은 세븐 세그먼트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돼 있는 거, 이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가 있어가지고 세븐 세그먼트야. 이 세븐 세그먼트로 우리는 모든 숫자를 다 나타낼 수 있잖아. 0부터 9까지. 그치? 이거 두 개가 있으면 그래서 10자리, 10자리 수를 다 표시할 수 있는 것처럼. 그럼 이 세븐 세그먼트에서 얘가 보이게끔 하려면 어떻게 돼야 돼? 얘가 보이게 하려면은 여기다가 보통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전기를 딱 걸어줘야지 여기 불빛이 딱 들어온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고. 그게 아니고 전기를 여기서 딱 여기 지금 전체가 전기가 다 걸려 있으면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건데 그 부분만 전기를 꺼주는 거야. 전기를 꺼주면은 거기에서는 불빛이 나게끔 보이게끔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액정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기본적인 상식하고 조금 달라. 전기가 들어가지 않아야지 우리가 보이는 숫자가 보이는 게 되는 거야. 그게 바로 액정이야, 액정. 되게 많이 우리가 맨날 보고 있는 거니까 한번 좀 봐주면 좋을 것 같아. 오케이. 이렇게 해서 오늘 지금 수업은 마무리를 할 거고, 다음 시간에도 지금 교재 가지고 계속 뭐 실험 부분이라든가 조금 더 깊이 있는 설명이 필요한 부분들 다시 좀 보충하면서 계속 다시 나갈 거니까 하고, 자, 제발 부탁인데 문제를 풀어. 제발 좀. 풀고 모르는 거 있으면 잘 모르겠다 싶은 거 그때 와가지고 질문하면 그거에 대해서 내가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고 이렇게 넘어갈 테니까 공부를 좀 열심히 하자고요. 아시겠죠? 고생했어.